오늘은 암을 종양으로 보지 말고 인간 전체를 봐야 낫는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부터 제가 이제 암에 대한 새로운 책을 리뷰를 시작합니다. 암을 고치는 108가지 방법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에 이제 108가지 여러 가지 암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, 관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책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혹은 뭐 자신의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주변에 암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같이 공부해서 남을 주자. 그래서 그 암을 함께 이겨내고 고치자. 뭐 이런 관점으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을 고치는 108가지 방법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오비츠 료이치라는 분으로 의사입니다. 일본 의사고요.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신 분입니다. 굉장히 나이가 많으십니다. 1930년대 생각을 해요. 아마 지금쯤이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, 전체를 봐야 낫는다. 홀리스틱 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홀리스틱 의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? 홀리스틱 의학,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한다고 보면은 그 암세포, 암 덩어리, 암 종양만을 보죠. 그쵸? 그래서 이제 그 암 종양을 수술로 제거하거나 항암제로 없애거나 방사선으로 이제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병의 숙주인 인간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이 암세포가 굉장히 자라기 좋은 숙주가 된 거죠, 일종의. 암세포가 자란다는 것은. 그래서 이 인간 전체, 숙주가 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암은 언제든지 또다시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암을 암세포 파괴로만 접근해서 암을 치료하시면 안 되고요. 암세포의 숙주인 인간 전체를 보고 폭넓고 다양한 방면에서 병에 좋은 치료법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. 홀리스트 의학이 대체 무엇이냐? 홀리스트 의학은 이제 5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전체적인 건강관입니다. 인간을 장기의 집합체가 아니라 신체, 마음, 기, 영혼의 유기적 종합체로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건강하면은 신체적으로만 접근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, 어디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, 이런 이제 신체적으로만 접근해서 이 신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. 뭐 근육량이 부족하다든지, 뭐 혈당이 높다든지, 다 이게 다 신체적으로 접근하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봐선 안 되고 신체, 마음, 기, 영혼, 이것의 유기적 종합체가 인간이다. 그래서 내가 뭔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신체, 마음, 기, 영혼,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. 그래서 이 신체, 마음, 기, 영혼을 다 들여다 봐야지만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몸으로 완전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회와 자연의 조화에 기초한 건강관을 갖는 것,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건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자연 치유력은 치료의 원점이다라는 거예요. 병을 치유하는 근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,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뭐 수술, 뭐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기술, 치료법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는 병에 나타난 증상들을 잡아줄 수는 있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. 아프니까 진통제 먹어. 그럼 이제 그 아픈 증상이 사라지죠. 혈당이 높네. 그러면 당류약 먹어. 그 혈당은 내려가겠죠. 그 나타난 증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. 어떤 증상만 고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.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?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적인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힘을 높이는 거.
자연 치유력의 힘을 높이는 것이 치료의 원점이다. 가장 중요하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칼에 뭐 벼져가지고 상처가 났어요. 피가 나죠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? 뭐 마데카솔을 바르고 후시딘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죠. 그런데 연고를 발라야만 낫나요? 사실은 우리 몸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아물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를 다 이제 회복을 시킨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같은 연고가 우리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아물게 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이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게 후시딘과 마데카솔인 거죠.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망각하고 이제 약이나 뭐 수술, 뭐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내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결국엔 병을 고치는 것은 자연치유력이다. 내 몸속의 암을 고치는 것도 뭐 수술로 제거할 수 있겠죠. 암세포를 방사선으로 뭐 말려서 죽일 수 있겠죠. 항암제로 없앨 수 있겠죠.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암이 생긴 근원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암은 또다시 재발한다. 그럼 결과적으로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 몸이 암이 싫어하는 몸,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이 된다면은 기존에 내 몸에 있던 암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. 세 번째, 환자 스스로 병을 고치고 치료자는 도와줄 뿐이다. 이제 이것도 많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건데, 의사 선생님이 나를 이제 고쳐준다.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죠. 의사 선생님은 내 병을 고치는데, 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. 나는 몰라. 나는 건강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 듣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. 물론 뭐 나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치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는 거죠. 내가 아픈 거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가 힘든 거잖아요.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과 의견과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난 몰라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. 선생님이 A라면 A하고 B라면 B 해야지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된다. 내가 치료의 주체가 되고 치료의 주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. 나는 뭐 의료 공부한 적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다 믿고 맡겨야지. 이런 생각을 해서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질 수밖에 없다.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. 네 번째, 서양 의학의 이점을 살리면서 각종 대체요법은 종합적으로 통합해 선택해라. 서양 의학에다가 대체요법을 합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제 우리가 저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 인터뷰하고 촬영을 하고 있지만 대학 교수분들은 딱 특히 서울대 출신 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딱 FM입니다. 논문으로 딱 증명된 것들만. 논문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잘 안 합니다. 그런데 다른 의사님들 중에서는 좀 유연하신 분이 있어요. 뭐 민간요법이나 다른 대체요법 효과가 보신 분들이 많다 이러면은 그런 방법들도 환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알려주고 그런 또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 계신데 우리가 결국은 내 병이 낫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것을 너무 서양의학, 현대의학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혀서 거기서만 방법을 찾는 게 꼭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병이 낫는 거고 현대의학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겠지만 그게 별다른 효과가 없더라. 그게 잘 안 된다 한다면은 당연히
적극적으로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요즘에 뭐 맨발 걷기 막 열풍 불었잖아요. 맨발 걷기 막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옵니다만,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는 맨발 걷기 효과 없다, 그거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. 근데 그게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안 좋은데 맨발로 걸어서 통증이 있어지고 낫는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시고 치료법을 찾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, 이걸 말씀드리고요. 다섯 번째, 병을 자각해야 됩니다. 병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뇨에 걸려서 내 주치의를 두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 병이라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. 몸이 나한테 아프다? 뭐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라,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. 몸이 자신의 생명력을 약화시켜서 병에 걸리게 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. 어떤 것이 내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,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? 내가 지금 먹기 싫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있나?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시고 내 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셔야지만 병이 사라지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병이라는 관점을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홀리스트 의학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사이비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1960년대 미국에 생긴 겁니다. 그래서 기존의 의료 체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법 좀 찾아보자.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에 포함되는 그런 대학병원에서 하는 치료법 플러스 다른 뭐 다양한 뭐 의료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의료 치료법들이 있고,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보고,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치료의 성과를 좀 더 높여보자, 뭐 이런 이제 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홀리스트 의학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, 생명을 하나로 본 인간 자체를 받아들이는 의학이다. 그리고 치료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아마 암에 좀 힘드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실 거 생각이 들어요. 암세포만을 보지 말자.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암에 걸렸을까? 그 근본 원인을 찾고, 또 암세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수술, 항암, 방사선 하셔야 돼요.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. 하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더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고 공부해보고, 뭐 맨발 걷기가 좋으면 맨발을 걷고, 녹즙이 좋으면 녹즙을 마시고, 나에게 맞는 내 몸에 암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치료의 근본은 내가 가진 치유력이다. 치유력.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 책에 나온 이제 108가지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. 108가지를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거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